카드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혜택도 늘고 포인트도 쌓이고 상황에 따라 골랐으면 더 알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여러 장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생각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가 많아질수록 돈을 아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구조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여러 장 쓰면 지출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 내일은 저 카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흐려집니다. 통장을 볼 때도 이번 달에 얼마나 썼지? 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순간부터 돈 관리는 감각이 아니라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착각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카드별로 나뉜 지출은 각각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모든 카드 결제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순간 통장은 예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때 느끼는 불안은 카드 사용 순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문제는 카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카드가 많아질수록 지출을 체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체감이 사라지면 조절도 사라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조금만 쓴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돈 안 써요. 하지만 노후에 돈을 흔드는 것은 큰 지출보다 자주 반복되는 작은 지출입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이 작은 지출이 눈에 띄지 않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통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드를 줄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왜 60세 이후에는 카드 한 장이 더 유리한지 그 구조를 차분히 설명하려 합니다. 이 기준을 알면 카드는 더 이상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노후를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쓰는 순간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카드는 결제할 때는 조용하지만 결제일이 되면 한꺼번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출구가 연금 통장일 경우 연금은 매달 여러 번 흔들리게 됩니다. 카드가 한 장일 때는 결제일이 한 번입니다. 언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대략적인 감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카드가 2장, 3장으로 늘어나면 결제일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카드, 다음 주에는 저 카드, 한 달 동안 연금 통장에서 출금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이 구조는 돈의 흐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연금 통장은 원래 기준이 되어야 할 통장입니다. 이번 달 연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일이 여러 번 나뉘어 있으면 기준점이 사라집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잔액이 줄어있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연금은 계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불편한 점은 카드 결제가 과거의 소비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쓴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금 시점에는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번 달은 좀 줄여야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결제는 끝난 상태입니다. 연금 통장은 과거 소비의 결과를 감당하는 통장이 됩니다. 카드가 많을수록 이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어느 카드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금이 될 때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통장 확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통장을 덜 보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카드 결제일이 문제가 아니라 결제일이 연금 통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생활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카드 결제가 그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연금이 얼마인지보다 이번 달 카드가 얼마 나갔는지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노후 카드 관리의 핵심은 카드 수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가 연금 통장을 흔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 기준이 서야 다음 단계인 혜택 때문에 여러 장을 쓰는 착각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드를 여러 장 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카드는 할인용, 저 카드는 포인트가 좋아서, 이건 병원 갈 때 쓰는 카드. 이렇게 용도를 나누다 보면 카드가 점점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구조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혜택은 조건을 충족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하거나 정해진 업종에서만 할인이 되거나 매달 사용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들은 퇴직 전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혜택을 놓치기 싫어서 굳이 그 카드를 쓰게 됩니다.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혜택을 맞추기 위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카드를 하나만 썼을 때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착각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카드 혜택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예전처럼 써야 하고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결국 할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혜택이 체감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인트가 쌓여도 어디에 쓰는지 모르거나 할인이 적용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은 숫자에만 남고 지출은 현실로 남습니다. 카드가 많아질수록 이 구조는 더 복잡해집니다. 어느 카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카드나 쓰자는 선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혜택은 의미를 잃고 카드만 여러 장 남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카드 혜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혜택이 노후 소비의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노후에는 혜택보다 지출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단순해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카드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보다 카드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기준이 서야 다음 단계인 카드가 많을수록 지출 점검을 안 하게 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여러 장 쓰기 시작하면 지출을 꼼꼼히 보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 썼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갔는지 카드 명세서를 한 번쯤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카드가 늘어날수록 이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카드마다 사용 내역이 따로 있고 결제일도 다르고 명세서가 오는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한 장만 쓰면, 한 번만 보면 되던 일이 2장, 3장이 되면 몇 번을 나눠봐야 하는 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입니다. 피로감이 쌓이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이번 달은 대충 보자. 큰 돈 쓴 것도 없는데 뭐. 이 선택은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지출 점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카드가 많을수록 지출은 분산되어 보입니다. 각 카드 명세서에는 큰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별일 없네라고 스스로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심은 각 카드의 지출을 머릿속에서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모두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한 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출 점검을 하지 않는 습관은 다음 달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달에는 아예 확인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돈 관리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결과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통장 잔액을 보고 나서야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노후에는 이 구조가 더 위험합니다.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출 점검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어디서 줄여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불안을 참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출 점검을 안 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카드가 많아지면 지출을 관리하려는 의지보다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성실해도 지출 점검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 카드 관리의 핵심은 의지를 다잡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서야 다음 단계인 카드 한 장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드를 한 장만 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지출에 대한 감각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굳이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카드 한 장이 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카드가 하나면 지출이 한 곳에 모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식비, 소소한 결제까지 모두 같은 흐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용 내역을 보면 이번 달엔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나갔구나라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때부터 지출은 숫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이 보이면 지출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결심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 쓰고 있는 금액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이 됩니다. 이번 달은 이 정도면 충분하네. 다음 달엔 이 부분만 조금 줄여보자. 이런 판단이 억지 없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소비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카드 결제일 관리입니다. 카드가 한 장이면 결제일도 한 번입니다. 언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금 통장과의 관계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출금이 여러 번 반복될 때 느끼던 막연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카드 한 장은 지출 점검을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명세서를 보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도 한 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쯤 자연스럽게 사용 내역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후 금융의 안정감을
꾸준히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를 줄이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함보다 편안함이 더 큽니다. 어느 카드를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혜택을 놓칠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보다 돈을 관리하는 순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카드 한 장이 절약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억누르지 않아도 지출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구조는 노후처럼 소득이 정해진 시기에 가장 잘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은 불편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카드를 한 장으로 줄였다고 해서 연금 관리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통장과 카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연결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카드가 한 장이어도 연금은 여전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 통장은 노후 생활의 기준이 되는 통장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이 돈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지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가 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기준이 아니라 카드 결제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통장을 주 사용 통장으로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거기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노후에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됩니다. 연금 통장을 열 때마다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벌써 이렇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반복되면 연금 자체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연금 통장과 카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연금 통장은 지키는 통장, 카드는 쓰는 통장과 연결된 도구여야 합니다. 즉, 연금 통장에서 바로 카드 결제가 나가지 않게 하고 생활비 통장을 하나 거쳐서 카드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생활비만 눈에 보이게 줄어듭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연금 통장을 열었을 때 큰 변동이 없으면 생활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활비 통장을 보면 이번 달에 이 정도 썼구나 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금과 소비가 각자의 역할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출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만 옮기면 그 안에서만 카드가 사용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무리하게 소비할 이유도 억지로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연금 통장과 카드를 올바르게 연결한다는 것은 금융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거나 복잡한 설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돈의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노후 금융의 안정감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음 씬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며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카드 관리는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어디서 빠져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카드가 여러 장일 때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카드 수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출이 흩어지고 결제일이 나뉘고 연금 통장이 여러 번 흔들리면서 돈의 기준점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카드 관리의 첫 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모든 지출이 모여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일 때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노후 금융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카드와 연금 통장의 관계입니다. 연금 통장은 생활의 기준을 보여주는 통장이지 소비를 감당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는 연금 통장을 직접 흔들지 않도록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연금에 대한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혜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보다 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카드 한 장은 혜택은 줄일 수 있어도 안정감은 크게 늘려줍니다. 이 안정감이 노후 생활의 질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점은 카드를 줄인다고 해서 불편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이 줄어들수록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결제할 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결제일을 여러 번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드는 다시 편리한 도구로 돌아옵니다. 60세 이후의 금융관리는 복잡해질수록 불안해지고 단순해질수록 편안해집니다. 카드 한 장은 이 단순함을 만드는 가장 쉬운 시작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드 중 한 장만 남겨도 노후의 돈 관리는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